저는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입니다. 이 중도 확장성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여러분께서 정권 교체를 원하신다면 유승민이 앞장서서 내년 3월 9일 반드시 민주당 박살내고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의 시대를 유승민이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승민입니다. 저는 오늘 유승민의 집밥이라는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밥이 뭐냐? 집에서 먹는 밥입니다. 집 문제, 또 먹고 사는 문제, 유승민이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승민이 집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집값과 전월세를 잡아달라고 그러십니다. 저는 취임 즉시 집값과 전월세, 이 미친 집값의 진원지인 수도권, 서울과 서울 근교와 또 인천을 포함해서 이 수도권부터 민간 주도로 공급을 대폭 확대해서 시장 가격을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후보들이 여야 막론하고 원가 아파트다, 반값 아파트다, 토지 임대부 아파트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거는 전부 다 로또입니다. 분양에 당첨된 소수한테 로또를 주는 정책을 국민들이 원하는 건 아닙니다. 국민들은 지금 집값, 전월세를 낮춰달라고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시장보다 먼저 공급을 해서 취임 초기에 반드시 부동산값 잡도록 하겠습니다. 쪽방과 고시원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공임대주택을 제가 공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유승민의 밥입니다. 저는 다시 성장하는 한국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30년 동안 추락해온 한국 경제를 다시 성장으로 일으키기 위해서는 과거의 성장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100일짜리, 처음에 100은 혁신인재, 디지털 시대의 혁신인재 100만 명을 양성하는 공약입니다. 이거는 교육개혁으로 해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100은 아무리 기술혁명이 일어나도 사람의 손길, 사람의 노동력이 꼭 필요한 그런 사회 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를 취임 5년 동안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제조업들이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유턴 정책을 확실하게 펴겠습니다. 노동규제, 규제개혁 이런 거 다 없애고 세금 반드시 내리고 토지 공급에서 밖에 나갔던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이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서 국내에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부경제권, 영호남을 아우르는 남부경제권에 반도체 미래도시를 세우겠습니다. 거기에 서울 경기권의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미국과 대만과 중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반도체 미래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K자형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양극화를 반드시 해결을 하겠습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쓴 책의 제목이 나누면서 커간다입니다. 저는 성장을 하되 공정한 성장, 따뜻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경제 성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사회적 합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노동뿐만이 아니라 사회안전망, 즉 복지에 대해서도 노동과 노동자들과 기업가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반드시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이 사회적 합의를 제가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소득층을 위해서 대충 한 1,000만 명 되는 이 인구를 위해서 저는 코로나 이후에 이 힘든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확실한 사회안전망을 건설을 하고 그 핵심에 저는 이재명 지사식의 기본소득이 아닌 공정소득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사학연금 이 4가지의 연금을 개혁을 해서 지금 적자에 허덕이거나 앞으로 적자가 예상되는 이 연금을 개혁해서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저의 꿈은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보수가
민주공화국의 헌법 가치를 제대로 지키는 그런 보수 정치권으로 국민의 기대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출생 문제 반드시 해결해서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만들겠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기후변화를 위해서 국가의 투자를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보수 정치권이 등한시했던 생명, 안전, 인권의 가치를 확실하게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북한을 우리하고 똑같은 민주공화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강합니다. 저는 경제에 강하고 안보에 강하고 미래에 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민주당에 강합니다. 잠시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제일 강한 후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승민 후보? 보수적 집단 안에서도 합리적인 그 사고를 가지고 있고 야권에서 가장 껄끄러운 상대가 누군가? 9명 중 4명이 당내 지지 기반이 있고 정책 승부가 가능하다며 유승민 전 의원을 꼽았습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에 계시죠? 이재명 후보는 홍준표 후보가 올라오면 하고 바랍니까? 유승민 후보만 비켜가면 윤석열 후보나 홍준표 후보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한 상대고 유승민 후보가 올라왔었을 때 성격이 완전 다르거든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과연 누가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되어야지 내년 3월 9일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입니다. 왜냐? 그들은 저희 중도 확장성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여러분께서 정권 교체를 원하신다면 저 유승민이 앞장서서 내년 3월 9일 반드시 민주당 박살내고 여러분에게 정권 교체 해드리고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의 시대를 저 유승민이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승민 후보님 감사드립니다. 네, 사전 추첨에 의해서 유승민 후보께 질문하실 후보는 장기표 후보님이십니다. 네, 말씀을 하실 때 지금 마스크를 다들 끼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소리가 조금 작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장기표 후보님 질문해 주시죠. 예, 우리 유승민 후보 정말 이 청사진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런데 방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유승민 후보라 그러는데 그 이재명 후보 말을 믿습니까? 저는 하든 그는 저는 아마 유승민 후보하고 붙으면 이길 자신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그 방금 이 대기업과 말하면 중소기업, 해외에 나가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유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요 전혀 유턴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있고 오히려 1년에 약 한 1,500억 달러 정도의 그 우리나라 자본들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성노조, 높은 임금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되는데 방안이 뭡니까? 예. 저는 강성노조, 귀족노조가 불법 행위를 하면 철저하게 법으로 응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북한하고도 대화하는 우리가 민주노총, 한국노총하고 대화를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웨덴이나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또 덴마크 같은 나라들은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정치 지도자가 나서서 노아사 양측을 불러서 양측이 핵심 이익을 양보하는 그런 타협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회적 대타협을 하지 못하면 저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가 기업의 편도 아니고 노동의 편도 아닌 정말 공정한 위치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감히 제가 그런 공정한 위치에서 이제까지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지사의 말을 믿느냐라고 그러셨는데 이재명 지사가 저렇게 말할 때는 저는 저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